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이번에도 업로드가 늦었죠. 기다리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정신적으로 멘붕이 온 상태예요. 뭐 특별히 안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닌데 여러 상황들이 녹음하기 힘들게 합니다. 아직 녹음 전인데 이번에도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집중해서 녹음을 해야 하는데 머릿속에 다른 생각들이 떠올라서 집중이 잘 안 돼요. 영상이 자주 올라오지 않더라도 잊지 말아주세요. 잊을 건데?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32살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5년 됐어요.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남편을 처음 알게 된 건 26살 때였는데 대학교 동창의 고향 친구였어요. 대학교는 서울에서 나왔고 저는 서울 출신입니다. 대학교 동창은 부산이고요. 남편도 부산이죠. 제 대학교 친구와 저는 학창시절에 정말 껌딱지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부산 여자 특유의 애교스러움이라 해야 하나? 목소리는 애교스러운데 털털해서 인기도 엄청 많았어요.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10만 정도로 인맥도 많았습니다. 친구 덕분에 저도 미팅도 많이 나가보고 남자도 몇 번 사귀어봤어요. 대학교 졸업하고는 친구는 부산으로 내려갔고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할 정도였지만 연락은 꾸준히 했습니다. 그러다 6년 전 결혼하려던 남자와 파혼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힘들고 괴로운 나날이 반복되었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었어요. 돈 벌어서 뭐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부산에 있는 친구에게 위로를 받으며 통화를 하던 중 방순이 많이 힘드나? 부산함 놀러와라. 너도 보고 싶긴 한데 왔다 갔다 하기 너무 멀어. KTX는 포미가 타고 와라. 내가 차비 내준다 않카나. 모바일로 보내줄게. 왕복 기차표까지 내주는 친구. 저는 친구를 만나러 부산을 내려갔습니다. 친구도 보고 싶었고 바닷바람도 쐬고 싶었고 친구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확실히 바다는 부산이 최고더라고요. 거친 파도를 보고 있으니 마음속에 응어리진 아픈 기억들이 씻은 듯이 날아갔습니다. 옆에 친구도 있고요. 방순이 배고프지? 부산에 왔으면 회 한 사발이 해야지. 횟집을 갔고 그날 먹은 회는 정말 태어나서 먹은 회 중에 가장 맛있더군요. 방순이 힘드나? 남자 아무것도 아니다. 널린 게 남자다. 너무 아파하지 마라. 방순아 잠깐만. 여보세요? 웬일이야? 나 친구랑 있지? 아 그래? 너 일로 와라. 누군데? 내 동네 친구 방구. 알지? 오라 했어. 남자는 남자로 있는 거야. 10여 분 뒤 남자가 왔고 처음 본 그의 모습은 평범했습니다. 있긴 머리죠. 더 생각나는구만. 안녕하세요. 방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계신 줄 알았으면 지갑을 가져오는 건데 어쩌죠? 제가 지갑을 놓고 왔네요. 하지만 괜찮아요. 삼성페이가 있으니까. 하하하하. 오늘은 제가 풀코스로 쏩니다. 내일은요? 내일은 네일아트 받으러 가요. 모레는요? 모레는 모래사장 가야죠. 글피는요? 글피? 서글피 울지 말아요 그대. 와, 방구씨 재밌어요. 개그맨 같아요. 방순아 존댓말 고마해라. 친구의 친구 아이가. 내가 네 다금바리가. 방구 너무 웃겨 진짜. 처음부터 유쾌하고 재미있는 성격이 참 좋더라고요. 이 남자와 함께 있으면 매일매일 즐겁겠구나 생각 들었습니다. 첫날은 친구네 집에서 잤고 다음날 이 남자를 만나 데이트를 하고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어요. 그러다 저는 서울 올라가게 되었고 그렇게 서울에서 부산 긴 장거리 연애를 했습니다. 장거리다 보니 자주 만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애틋한 마음이 들었나 봅니다. 만난 지 4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남편도 부산에 살고 저도 부산에 대한 좋은 기억 덕분에 신혼집은 부산에 마련했어요. 또 친한 친구도 있었기 때문에 낯선 곳에서 사는 외로움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행복했어요. 그동안 살았던 서울이 지옥이었다면 이곳 부산은 천국이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잘 이어왔는데 언제부턴가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늦었네? 오늘도 고생 많았어 자기야. 그건 뭐야? 웬 양산? 아까 퇴근하고 짐 좀 날라달라 그래서 날라주고 받아왔어. 누구? 누구긴 누구야.
자기가 나보다 더 좋아하는 친구지. 잉? 아까 나랑 통화할 때는 그런 말 없던데. 모르지 뭐. 말할 타이밍 놓쳤겠지. 그런가? 다음날 친구와 통화를 하다 물어봤습니다. 어제 양사는 뭐야? 아, 어제 책상 옮기느라고 방구 불러서 같이 했어. 정리하다 보니까 있길래 넣었어. 어제 통화할 때는 그런 말 없었잖아. 에이, 방순이도 참. 뭐 그런 걸로 그래 새삼스럽게. 그래도 이제 내 남편이잖아. 너무 그러지 마라. 원래 내 친구기도 했어. 다음부터는 꼭 말할게 그럼. 방구 오늘 한 번 더 빌린다. 장롱 옮겨야 해서 방 가구 위치 다 바꾸는 중이거든. 남편이 원래부터 친구의 친구기도 했지만 저는 괜히 서운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섭섭하더라고요. 저는 위에 썼다시피 부산에는 아는 사람이 남편과 친구밖에 없습니다.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도 둘한테밖에 못하죠. 뭔가 남편에게 말할 게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친구도 통화 중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 번 있더라고요. 뭐 둘 다 다른 사람하고 통화할 경우가 훨씬 많겠지만 연속으로 전화를 할 때면 대부분 다음 사람도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점점 이상하더라고요. 뭐지? 싶었어요. 둘이 통화할 일이 많나? 굳이? 어느 날은 친구와 커피를 마시는데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알았다. 누군데 전화를 그렇게 받아? 방구, 너 맛있는 거 많이 사주래. 근데 방순아, 나 지금 사투리가 너무 어색하다. 구독자님들이 이해해 주시겠지? 걱정 말고 편하게 해. 너 인기 짱 될 수도 있어. 남편에게 저는 친구를 만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셋이 친하긴 했지만 뭔가 제가 동떨어져 있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둘만 아는 것도 많고 나랑 있었던 일들을 공유하는 듯한 기분이요. 친구랑 헤어지고 집에 와서 친구 인스타를 뒤져봤습니다. 인기가 많아 댓글들이 몇십 개 몇백 개씩 달렸지만 하나하나 다 읽어봤습니다. 거의 다 봤을 때쯤 7년 전 사진에 달린 댓글인데 둘이 너무 잘 어울려 라는 댓글이 생뚱맞게 있더라고요. 그 여자 인스타를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 인스타에 7년 전 사진에 커플로 보이는 남녀와 제 친구 제 남편이 같이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어디 놀러가서 찍은 사진 같더라고요. 제 남편과 제 친구도 커플 같아 보였습니다. 둘이 어깨동무하고 있었어요. 집에 남편이 와서 바로 물어봤습니다. 이 사진 뭐야? 둘이 왜 어깨동무하고 사진 찍어?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옛날 거잖아. 이상해서. 친구 아이가. 고마해라. 듣기 싫다 아이가. 남편은 대화를 회피했고 저는 답답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인스타 아이디로 그 사진 올린 여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사진 왜 가지고 있어? 어머 방구야, 미안. 지울 생각을 못했네. 이 사진 보면 기분이 속상할 텐데 괜히 미안하네. 내가 왜 속상해? 헤어졌으니까 속상하겠지. 아무튼 사진 내릴게. 헤어졌다고? 둘이 사귀었던 건가? 근데 나를 왜 소개시켜준 거지? 헤어졌다가 친구로 지내는 사이였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뭔가 지금 하는 행동들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새벽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내일 서울 다녀올게. 엄마가 편찮으신가 봐. 장모님이? 같이 가자. 여보 혼자 서울 가면 내 마음이 아파. 아니야, 나 혼자 다녀올게. 아침에 출근도 해야 되잖아. 조심히 다녀와라.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고 난 후 남편의 물건들을 뒤져봤지만 별다른 흔적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퇴근 시간 전에 남편 회사 앞에 차를 대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미행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10여 분 뒤 남편이 퇴근했고 남편 차를 따라갔습니다. 남편은 집으로 바로 가더라고요. 내가 잘못 짚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럴 리가 없지. 내가 더 잘해줄게. 못 믿어서 미안. 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거실에 불이 들어왔고 보이는 실루엣이 두 명이었습니다. 남편과 머리 긴 여자. 친구년이다. 바로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갔더니 주방에는 식사가 차려져 있었고 남편놈과 친구년은 부둥켜 안고 있더군요. 친구년은 제 속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네가 왜 여기 와 있어? 내 속옷은 왜 쳐 입고 있냐?
광순아, 넌 조용히 기다려. 내가 묻잖아. 왜 여기 있는 거냐고. 보면 모르나? 보면 모르다니. 멍청한 건지 순진한 건지 지금 바람 피고 있잖아. 뭐라고? 그 말이 솔솔 나오냐? 안 나올 거 뭐 있나? 걸렸는데. 왜 그렇게 뻔뻔해? 정신 차려. 나 네 친구야. 저 사람은 내 남편이고 왜 아직도 둘이 그러는 건데? 아직도? 뭐야? 다 알아? 인스타 봤어. 그렇구나. 에이, 재미 다 봤네. 뭐라는 거야?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미안하지. 그렇게 됐어. 그날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친구랑 남편이랑 사귀다가 친구가 다른 남자와 바람나서 헤어졌고 남편이 친구를 잊지 못하는 상황에서 친구가 남편에게 제안을 했답니다. 저를 소개시켜 줄 테니 사귀라고. 자기는 바람을 피는 게 좋다고. 그러면 남편이랑 만나주겠다고. 남편은 그 제안에 응했고 저랑 남편이 장거리 연애를 할 때도 바람 폈답니다. 그렇게 몇 번 바람 피다 보니 더 강하게 바람 피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남편 보고 저랑 결혼하라고. 결혼해서 유부남인 남자랑 바람 피고 싶다고. 내가 너보다 방구랑 10배는 더 잤을걸. 저 소리를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물건들을 저 인간들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TV도 밀어서 부셔버렸습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있던 국그릇, 밥그릇, 반찬그릇 다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때 힘들어했던 거 뻔히 알면서 겨우 마음 잡고 잘 살아보려 했는데 방구 너는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니까 재밌디? 지금 행복해? 네가 원하는 여자와 붙어있는 이 순간이? 이게 니네들이 원하는 재미야? 어라고?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온다. 둘 다 당장 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가려면 너가 가라. 이 집 내가 산 건데. 너 혼수도 안 해왔잖아. 차표 한 장 줄 테니까 송대관처럼 떠나가라. 예정된 시간표대로 떠나가라. 뭐라고? 끝까지 입장난하냐? 둘 다 꺼지라고. 그래, 그럼 갈게. 가자. 둘은 그렇게 떠났고 남편은 집에 계속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친구년 집에서 지냈겠죠. 저는 소송을 했고 위자료도 적지 않게 받았습니다. 이혼하자마자 짐 싸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남편놈이나 친구년이나 그 사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였을까요? 정말 힘들었던 저에게 구세주 같던 두 사람이 왜 저에게 그런 일들을 벌였을까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많이 힘들어요. 괴롭습니다. 아무도 못 믿겠어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이 기분 정말 아무도 모를 겁니다. 하루하루 생선 가시가 입에 걸린 듯한 기분으로 숨쉬고 있습니다. 다시는 부산에 가지 않을 겁니다. 댓글입니다. 여자도 미쳤고 남자도 미쳤네요. 바람 피고 싶어서 남자 보고 결혼하라고? 뭔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웃긴데 그걸 진짜로 듣고 결혼한 남자도 어이없네요. 결혼했으면 부인한테나 잘할 것이지 전 여자친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결혼하고도 바람 피고 있나. 저런 것들은 콩밥 먹여야 됩니다. 이거는 사기 아닌가요? 사기죄로 고소해요. 돈으로 사기치는 것보다 더 심한데 충분히 징역 살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몰랐으면 계속 그러고 사셨겠네요. 발견했으니 다행이지. 저는 바람피워도 한 번쯤은 넘어가자 주의인데 이건 답도 없네요. 친구와 바람핀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나요? 그리고 결혼한 이유도 일부러 저러려고 결혼한 거라니. 저 친구는 굉장히 이상한 성향을 갖고 있네요. 남의 속옷은 왜 입고 있나? 바람을 피워도 때와 장소를 못 가리고 더럽네요. 깜빵에 넣어버리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좀 늦게 결혼한 프리랜서 여성입니다. 프리랜서다 보니 수입은 일정치 않지만 월 1000만 원은 꾸준히 벌며 나름 싱글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사실 제가 벌어 유학 등 스펙 쌓느라 바빠서 연애는 많이 해보지 않았는데 우연히 남편 만나 30 중반에 연애다운 연애하며 새로운 세상에 눈을 떴네요. 3살 연상의 남편은 성공한 젊은 사업가였는데 저 만나기 3년 전쯤 한순간의 투자로 전재산 모두 날리고 박봉의 월급쟁이 신세였습니다. 그래도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이니 둘이 벌면 아쉬울 것 없을 거란 생각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결혼 비용은 6대4로 제가 더 부담했고 남편은 늘 미안해하며 더욱 제게 잘해주었죠. 그렇게 만난 지 6개월 만에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들어왔는데 시부모 포함 시동생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일단 시어머니란 사람은 거만하고 차갑게 그지없는 데다 내세울 것도 없으면서 밑도 끝도 없이 사람 무시하는 스타일이었고요.
주변인들에게 본인 자랑거리만 들어 자랑하는 맛에 사는 부류였습니다. 사치와 허영심도 심하십니다. 시아버지란 사람은 천성이 무능한 데다 푼숙기가 심하며 밉상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시전하는 데다 별 용건도 없이 수시로 제게 전화를 거는 분이었고, 남편과 2살 터울인 시동생은 제게 신혼 노릇하는 위인이었죠. 시동생은 결혼했습니다. 참고로 시댁에서 실세는 시어머니입니다. 성격이 장난이 아니라서 시아버지 시동생이 꽉 잡혀 사는 상황이에요. 저는 살가운 부모님 밑에서 자란 막내딸이었습니다. 늘 자식들 위해 전전긍긍하는 부모님 사랑받으며 네가 행복해야 주위 사람도 행복하니 절대 희생하고 인내하며 살지 말라는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부당한 처사에 그냥 참고 넘어가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저와 시어머니가 만났으니 초반부터 불꽃 튀는 기싸움이 화재 경보기 수준이었죠. 첫 번째, 상견례. 저희는 세 자매예요. 언니들은 결혼해서 지방에 살고 저와 부모님은 서울에 삽니다. 언니들은 간호사이고 형부들은 2분 다 사업하시는데 주말에도 나가봐야 하는 사업꾼이어서 빨간 날 쉬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상견례 자리에 저희 언니들, 형부들, 심지어 조카들까지 전부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인지 봐야겠대요. 참고로 저희 언니들, 제 친구들 모두 양가 부모님과 당사자들만 참석하는 상견례였습니다. 저희는 모두 모이면 대가족이고 그래서 다들 시간 맞추기도 쉽지 않은데 난감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 온 가족이 나와도 되지만 안 나와도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기에 제가 말했죠. 어머니 아들이 저희 언니들 형부들 봤으니 어떤 사람들인지는 아들한테 여쭤보시고 결혼식 날 보시라고요. 사정상 대가족이 제 상견례를 이유로 한자리에 모일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런 상놈의 상견례가 어딨냐? 라며 길길이 뛰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말씀드렸죠. 저희는 30 훌쩍 넘어 40줄에 결혼하는 사람들이니 그 어떤 금전적인 지원 없이 결혼하는 만큼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닌 이상 양가 부모님들이 저희 결혼 준비에 어떠한 관여도 하실 수 없다고요. 형제들 대동하지 않는 상견례는 바쁜 현대사회에서 어느 집이나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상놈의 상견례에 운운할 정도로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고요. 결국 제 뜻대로 상견례 마쳤습니다. 두 번째, 결혼 전 시어머니 친정 성묘 문제. 저는 결혼식 전날까지 일했고 프리랜서라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결혼 준비하랴 일하랴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었죠. 그런데 결혼식 4주를 앞둔 주말이 시어머니 친정 성묘날이라는 거예요. 역시 저는 그 주말도 일을 해야 했고요. 저더러 서울에서 충남 서산까지 내려오라고 그날 본인 친정 형제들 모여서 선산 성묘를 한다나요? 저보고 와서 성묘도 돕고 친척들한테 인사도 하래요.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봤죠. 오빠 외갓집 성묘에 매년 참석하냐고요. 남편 말이 머리 털라고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더군요. 정작 그 집 자손은 한 번도 안 가본 성묘를 남의 자손이 와서 하라는 거잖아요. 딱 잘라 일 때문에 못 간다고 말씀드렸더니 네 동서는 왔다 갔는데 너는 왜 못 오냐? 라고 펄펄 뛰시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죠. 동서는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백수지만 저는 일이 많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람이고 심지어 그날도 일이 잡혀있다. 제 밥줄인데 쉽게 취소하고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그리고 동서랑 저를 비교하지 마시라. 저희 엄마가 형부들이랑 어머니 아들 비교하면 좋겠냐고 했어요. 부들거림이 느껴졌지만 그건 제 사정이 아니니 패스했습니다. 세 번째, 한복 사건. 저희는 예단 주고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제안했고 양가 도움 없이 하는 결혼이니 차라리 그 돈으로 신혼집 마련에 보탬이 될까 싶어 오케이 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 언니들이 제 결혼식에 입을 한복하러 어렵게 시간 내서 여자 넷이 한복집에 갔습니다. 저는 일하다 말고 잠깐 1시간 짬내서 다녀온 거였어요. 어차피 대여라서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며칠 후 한복집에서 찍은 사진을 제 SNS에 올렸는데 그걸 시동생이 보고 시어머니한테 얘기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정말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왜 네 부모 형제랑만 한복하러 갔냐? 라고 길길이 뛰시는 거예요. 정말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황당하더군요. 더러 친정 시어머니와 함께 한복하러 가는 경우는 있다고 하지만 제 친구들이나 언니들은 각자 한복하러 갔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제 남편이 시아버지랑 양복하러 간 걸로 저희 친정아빠가 길길이 뛰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답이 없어서 남편한테 토스했어요. 네 번째, 집들이 생신상. 결혼 1년 전 첫인사를 갔는데 시아버지가 대뜸 앞으로 내 생일상은 네가 차려라. 랍니다.
저는 친정부모님 생신상도 차려본 적 없습니다. 늘 외식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우리를 낳은 건 우리 부모지 너희들이 아니니 우리 생일에 큰 신경 쓰지 말라는 분들이세요. 심지어 요즘은 경기 안 좋다고 당신들 생신날 모이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결혼 전부터 생신상 타령에 구정된 손만두 해오라고 하더군요. 제가 해오는 손만두 좀 먹어보지요. 남편 말이 평생 명절에 자기 집에서 손만두 빚는 거 못 봤답니다. 본인 마누라도 안 해주는 손만두를 남의 자식에게 해오라는 거예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저더러 결혼식 끝나면 집들이 하느라 바쁘겠다. 라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가 아닌 전세 살면서 무슨 집들이냐고, 집 사서 이사갈 때나 집들이 하는 거 아니냐고 말문 막혀 하더군요. 5번째, 결혼 후 친정 방문 문제. 저희는 식 마치고 일주일 후에 신혼여행 갔어요. 결혼식 다음날 시아버지가 저에게 전화해서 하는 말이 이제 인사 다닐 때 많으니 준비해라. 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시킨 것 같았어요. 어딜 인사 가냐니까 시이모들한테 가야 한대요. 참고로 시이모는 5명입니다. 제가 왜 인사를 가야 하냐니까 네 결혼식에 와줬으니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지. 엄연히 말하면 제 손님이 아니라 시부모님 손님이니 두 분이 인사하시라고 했어요. 저는 시이모님들 없어도 결혼식 치를 수 있었고 제가 초대한 게 아니니 그럴 의향 없다고요. 그랬더니 양반집이라 그런 거 중요시한대요. 그런 거 따지는 게 양반이냐고 진짜 양반을 모르시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안 갔습니다. 경제적 지원 요구 문제. 천성이 사치가 심하고 허영심 만렙인 시부모님은 늘 다른 집 자식들과 비교하며 경제적인 걸 요구하세요. 누구 집 아들은 뭐 해줬다더라. 며느리는 뭐 해준다더라. 귀가 따갑게 말씀하십니다. 결혼식 축의금도 본인들 거 박박 긁어가셔서 저희 축의금과 친정부모님 축의금으로 겨우 식장 비용 치렀는데 신혼여행 가는 저희들에게 선물 리스트를 주더라고요. 뭐뭐 사오라고 말이죠. 시댁 가서 밥이나 한 끼 사 먹으라고 용돈은 못 줄 망정 선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결혼 후에도 공기청정기 사줘라. 거실 TV 바꿔줘라. 친구들이랑 밥 먹게 30만원 보내라. 별 요구를 다 하십니다. 저희는 전세자금 대출에 한 푼이라도 벌어 집 사려고 허리띠 졸라매는데 팔자 편한 소리 할 때면 부모 맞나 싶더라고요. 저희가 빌딩 사서 월세 받아먹는 건물주도 아니고 서울에 내 집에서 사는데 저런 걸 요구하고 싶을까요? 돈이 앞서 밥 굶는다면 그 돈은 줄 수 있지만 매달 여행이나 일 삼으면서 사치 비용 뜯어내는 건 참을 수 없다고 하니 작년 말에 연끈 차더군요. 오케이 했습니다. 이외에도 속 뒤집힐 만한 사건 엄청 많지만 너무 길어 여기까지 할게요. 시댁 갑질이나 횡포에 인내하지 마세요. 사위가 100년 손님이듯 며느리도 그 집 손님입니다. 대우받아야 할 존재예요. 명절에 사위는 손 놓고 주는 밥상에 설거지도 안 하듯이 며느리도 시댁 가서 주는 밥만 먹고 설거지 안 해도 무방합니다. 시부모가 아들 데리고 밥상 차리고 설거지해도 이상할 거 없어요. 이건 전업주부라도 해당됩니다. 그러니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가시길 바래요. 물론 아내로서 의무도 지켜야겠죠. 참된 며느리는 시부모에게 복종하는 며느리가 아닌 남편에게 아내의 모습을 다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추석엔 명절 스트레스 없길 바라며 모든 기혼자분들 화이팅입니다. 댓글입니다. 이래서 여자가 똑똑하고 자기 능력 있어야 된다니까. 옛날 시대의 글쓴이처럼 하면 버릇없어 보일 수도 있겠는데 요즘은 이렇게 해야죠. 제가 봤을 때는 사이다네요. 이기적인 사람들에게는 이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들이 이기적이었던 걸 느끼죠. 다른 사건도 써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겠어요. 추가 글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감사합니다. 요즘 일이 없어서 그동안 눈팅만 했던 판에 제 사연을 남겼는데 많은 분들이 조언 아닌 조언해 주실지 몰랐어요. 대부분이 저보다 결혼 선배님들 같으신데 뼈 때리는 댓글 감사드립니다. 대부분의 댓글이 헛똑똑이라는 게 맞네요. 그렇게 보이실 수 있겠지만 완벽한 조건을 가진 결혼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처럼 다소 늦은 나이에 하는 결혼이든 결혼 정년기에 하는 결혼이든 10개 조건 중에 한두 개는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게 제 결혼에 대한 신념이었습니다. 특히 저처럼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혼기 꽉 찬 여성 혹은 남성일수록 완벽한 결혼의 조건을 바라다 결국 혼자 살더라고요. 제가 완벽하지 않듯 남편감 역시 완벽한 조건을 바래선 안 된다는 게 제 뜻이었어요. 시댁 사람들 이상하다는 거 다행히도 남편이 잘 알고 있고 본인 역시 잘할 때 그 부분이 지긋지긋해서 20살부터 나와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제 마음 너무 잘 알아주고 제가 평생 연 끊고 왕래 안 한다니까 적극 찬성하며 지지해줬어요. 특히 시부모가 제 앞에서 부당한 발언하면 그 자리에서 자기 부모한테 면박 줬던 게 한두 번이 아니네요. 그런 모습이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으니 그 점에서는 아무 불만 없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갈등이 있을 땐 무조건 제 편이었고 그 정도면 큰 잡음 없겠다 싶어 결혼한 것도 있네요. 걱정해주시는 마음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혜롭게 헤쳐나가며 결혼생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결혼한 지 이제 5개월인데 연애 때도 아끼고 사는 게 눈에 보였지만 절약해서 큰일을 도모하는 그런 사람일 거라 생각만 했지 이렇게 병구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결혼 전 자취하던 남편 집에 가보면 3분 요리, 참치, 도시락 등 인스턴트 음식이 주를 이루고 외식은 데이트할 때만 하고 집에서 노는 날은 배달 음식은 절대 시켜 먹지도 않던 사람이었어요. 인스턴트는 한 끼에 꼭 한 개씩만 먹고 덕분에 집에서 먹는 밥은 매끼 혼자 대략 정말 많아봐야 3,000원 정도의 식사를 할 수 있었죠. 근데 결혼해서 보니 한 달 식비가 6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요리는 제가 잘해서 요리, 설거지, 욕실 청소는 제가, 청소 빨래는 남편이 합니다. 하루에 아침 저녁 2끼 먹고 맞벌이지만 맛있는 거 많이 해주고 싶어 장 봐서 스테이크나 해물탕, 게장, 갈비, 잡채 등등 매일 저녁을 진수성찬으로 차려줬고 아침은 항상 커피 내리고 빵, 계란, 베이컨, 스프 같은 브런치로 먹어요. 근데 이 남편 놈이 식비가 많이 나왔다고 투덜투덜거리는데 왜 이리 꼴보기 싫을까요? 평일 22일 동안 2끼씩 2명 88끼를 먹고 주말 8일 동안 3끼씩 2명 48끼를 먹어. 136끼를 먹었는데 한 끼당 4,500원 수준이야. 너무 비싸게 먹는다. 이러다간 식비로 우리 버는 거 다 나가겠다. 랍니다. 나 참 종이 쪼가리에 저거 써서 계산했을 생각하니까 왜 저렇게 궁상 맞아 보이던지. 어느 날은 그냥 김치찌개 먹고 어떤 날은 갈비찜도 먹는 거지. 아니 겉보다 한 달 60만원이 그렇게 과소비인가요? 생활비도 반반 모아 쓰는데 식비로 30만원 내는 게 사치인가요? 나는 자취할 때 한 달 식비 15만원 정도밖에 안 썼어. 라떼요. 그 소리를 2개월째 내내 달고 살길래 15만원만 내라 했습니다. 나는 30만원 내고 사람다운 밥 먹고 살겠다고. 그래서 그 뒤로 아침에 밥에 참치 하나, 저녁에 밥에 카레 하나 이런 식으로 주고 뭐 3분 요리도 생각보다 종류가 다양하대요. 미트볼, 함박스테이크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 돌아가면서 차려줬었어요. 물론 저는 정상 식단으로 먹고요. 또 지 자존심에 제 반찬에는 손 안 댑니다. 그러더니 일주일도 안 가서 혼자 폭발해서 밥이 이게 뭐니에요. 그래서 그럼 네가 차리라고 이번 달부터는 그냥 청소구역 나누고 빨래 각자, 설거지 각자, 밥 각자 해서 먹어보자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째 인스턴트 먹더군요. 한 소리 했습니다. 밥이 이게 뭐냐던 사람이 왜 똑같이 그런 밥 먹고 있냐? 그랬더니 지금 좋은 거 먹는다고 유세 부리냐? 랍니다. 왜 저럴까요? 당신이 해도 똑같이 그거밖에 못 먹을 거면서 왜 뭐라 하냐? 15만원 내고 그럼 그 이상 뭘 바라냐? 네 같은 놈이랑 애 낳고 살 내 앞길이 막막하다. 애 갖는 거 더 생각해보자. 내질렀더니 저더러 냉혈한이네. 지 남편이 이렇게 먹는데 신경도 하나 안 쓰네. 이거 또라이인가 싶어서 지난 토요일 주말에 시댁에 갔을 때 남편 옆에 있는 거 개의치 않고 그냥 다 말했어요. 너무 힘들다고,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인지도 모르겠다고, 할 수만 있다면 어머니한테 다시 반품해버리고 싶다고 했어요. 시어머니 저한테 얘가 없이 살아서 그렇다. 없이 키워서 그래. 미안하다. 내 탓이야. 라면서 눈시울 붉히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어제 회사 갔다가 오니까 집 앞에서 어머님이 반찬 바리바리 싸들고 계단에 앉아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비가 요란하게 오는 날인데 차도 없이 버스 타고 오셨을 거 생각하니 또 찡하기도 했네요. 오셔서 왜 전화 한 통 안 하셨냐고, 미리 연락 주셨으면 비밀번호라도 알려드려 들어가 계셨을 텐데 하니 자긴 괜찮다고, 우산에 빗물이 거의 없는 게 분명 오래 기다리셨는데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얼른 들어가자 하셨네요. 따뜻한 차 먼저 드리고 가져오신 반찬 내어 저녁 준비에 남편 와서 같이 먹고 남편이 차로 데려다 드리고 왔습니다. 반찬에 뭐 동그랑땡, 장조림, 김치, 동치미, 제육, 갈치조림 등등 많이도 해오셨더라고요. 앞으로 너희 일하느라 힘들 테니 내가 반찬 해다 주겠다. 밥 신경 쓰지 마라. 라고 하시는데 너무 죄송스럽기도 했습니다. 어머님께 죄송해서라도 남편 오면 잘 말해봐야지 마음 먹었습니다.
근데 이놈은 정말 병구도라고요. 오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넌 너가 해주지는 못할 망정 엄마가 저렇게 싸들고 오게 하냐? 라는데 저 진짜 혈압 올라서 욕지거리하고 친정 왔어요. 짐승이 따로 없다. 치가 떨려. 너한테 구구절절 설명해봐야 그 멍청한 머리로 알아듣지도 못할 거고 말하기도 지친다. 내가 흔히들 말하는 그 멍청한 완전체 남편을 데리고 사네. 네가 15만원으로 인스턴트 밥밖에 못 먹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네 돈 15만원으로 네 인스턴트 밥 차려주는 건 능력 없는 거냐?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한 달 밥값 30만원도 못 내는 네가 난 더 형편없고 능력없고 찌질하다. 내지르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이런 일에 월차 쓰고 감정 소비하고 너무 힘드네요. 지가 미안하다고 얘기하자며 메시지가 와 있긴 한데 어차피 말해도 못 알아들을 거고 여기 쓴 글 거짓말 하나도 없으니 이 글 그대로 보여줄 거거든요. 제발 저 자식 정신 좀 차리게 욕 한 바가지 시원하게 부탁드려요. 댓글입니다. 여기다 욕한다고 정신 못 차릴 것 같은데 그냥 반품하시죠. 한 달에 60이면 적게 나온 것 같은데 알뜰한 마누라 정 많고 아들 걱정인 엄마 양팔로 잡고 힘들게 하네. 지 혼자 있으면 맨날 초라하게 쭈그려서 먹을 거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라고 하세요. 나중에 애 낳으면 애 이유식 할 때 소고기 먹인다고 개거품 물고도 남을 사람 같아요. 진짜 반품이 시급합니다. 아무리 없이 살았어도 심하네요. 결혼은 어떻게 했대? 돈 아까워서 아내가 차린 맛있는 음식에 감사할 줄 모르고 먹는 내내 부들부들하면서 머릿속으로 돈 계산하고 있었을 거 생각하니 소름 돋아요. 애 없을 때 이혼해요. 진심으로요. 애 태어나면 그때부터 돈 정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애기 기저귀, 먹는 거 하나하나 돈덩어리로 생각하고 아이도 미워할 것 같네요. 우리 아이가 그렇게 사는 거 전 절대 못 봐요. 장담하는데 저 신랑 저거 못 고쳐요. 식비 60에 스테이크에 잡채에 갈비찜까지 먹어놓고 한 끼에 4,500원. 세상에. 김밥집 가서 몇 끼니 김밥 2줄씩 사다 주지 그랬어요. 딱 3,000원인데 인스턴트만 먹자니 맘 상하고 진수성찬은 돈 아깝고 뭐라고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뭐가 미안한 건지 알긴 알고 있다 하던가요? 냉혈한 일에 애 입에 들어가는 식비도 아까워서 벌벌 떤 게 훤한데 아님 애만 좋은 거 먹이고 부모는 또 인스턴트 먹고 임산부나 산모는 식비가 더 들 텐데 그때도 한 끼에 3,000원씩 먹으려고? 냉혈한 같은 일. 썰닭입니다. 첫 번째 사연은 남편이나 친구나 참 나쁜 사람들이네요. 본인들의 쾌락을 위해 저런 짓을 한다는 게 참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말이 이런 데 쓰이나 봐요. 답도 안 나오네요. 잘 추스르셔서 새 시작하셨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 사연은 사이다긴 한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따박따박 대드는 듯 해보이기도 하고 잘하신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근데 시어머니 친정 성묘까지 가자고 하는 건 좀 너무하긴 한 것 같네요. 세 번째 사연은 국밥만 먹으면 되겠네요. 6,000원짜리 국밥 사서 2번 먹으면 한 끼에 3,000원이네. 삼겹살 10,000원어치 사서 3번 나눠 먹어. 나 그렇게 해.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근데 1,500원으로 한 끼 어떻게 먹지? 물 말아 먹어.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물 말아 먹으면 반찬은 뭐에다 먹어? 그러게.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국밥 시키면 깍두기 주잖아. 남겨놔.